이 신유형 열기 여기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 이게 다 뭐 외우고 있어야지 되는 거여서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PM 접합 다이오드가 있고 그 전구 코일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여기 구성하였다. 막대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지는 동안 전구에 불이 켜졌다. 그럼 전류가 흘렀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동안 전류가 흘렀다. 전류가 흐를 때 요거를 약간 뭐 건전지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P가 이제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플러스를. 그러니까 요쪽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이오드를 만약에 학교에서 안 배우면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어야지 전류가 흐릅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려놓을게요, 일단은.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전구 하나만 더 껴서 그려놓을까? 전구 하나만 껴서 그려놓을게요. 전구가 하나만 이렇게. 여기 불이 들어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 마이너스 극이고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되어 있어야지 전류가 흘러요. 전류는 원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전류 흐릅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자, 근데 반대 방향으로 되면은 전류가 안 흘러요. 그냥 반대 방향도 하나 해볼게.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데 안 흐르는 이유를 좀 알려주면, 여기가 N형이고 여기 P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류가 안 흘러요. 얘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라는 게 많아. 양공이 많고 N형 반도체에는 자유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극에 연결되면 이 전자가 이 플러스 극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양공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양공이랑 전자랑 자유전자랑 이 접합면에서 만나면서 갑니다. 원래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여기 만나서 갑니다. 이렇게 쭉. 근데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극, 여기 마이너스 극이면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여기 플러스가 이쪽에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양공은 또 여기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자꾸 양공 채워서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구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려면 이쪽이 플러스 극처럼 돼야 돼. 플러스 극처럼.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여기 이렇게 흘러야 돼. 전류가 여기다가 표시해 보시고 이게 전류 방향이에요. 이게 엄청 복합적인 문제여가지고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저기 뒤로 돌아서 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유도전류인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오른손으로요. 이쪽 방향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으로 돼야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오른손 법칙으로 있잖아요.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 향하는 방향이
이 전자석처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쪽 방향이 N극이고 이쪽 방향이 S극으로 유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N극, S극 유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게 멀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멀어지는 거를 방해하려고 전류가 흐르는 건데, 이 멀어지는 게 이 N극이 멀어질 때 이쪽이 S극이 돼야지 N극이 멀어지는 거를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3학년 과정에서 배우긴 합니다, 이런 거를. N이 멀어질 때는 이쪽이 S극이 돼야 되고, 만약에 N이 가까워지면 이쪽이 N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부분이 N극인 게 이게 맞아요. 이해가 가시려나? 이게 그러니까 다이오드도 알아야 되고 유도 전류도 알아야 되니까 좀 복잡한 문제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도핑한 반도체는 전자가 5개니까 1개가 남는 겁니다. 4개가 있어야지 공유결합을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전자가 남으면 N형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 네가티브 전하로 띄기 때문에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막대자석을 코일에 같은 속력으로 접근시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왜 안 들어오냐면 이게 접근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흐르겠죠, 거꾸로. 전류가 역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다이오드는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 지금 흐르게 할 수 있고 반대 방향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일단 그런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다이오드를 배울 때 이 PM 접합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이 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건 아셔야 되고, 요거는 반도체로 만든 거다. 그런 거 알아야 되고, 정류작용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르게 한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전류가 흐르려면 P형 반도체 쪽으로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극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더라도 아실까요? 될까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다. 너무 많이 계속 더 알려주나? 양공이 있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있다. 근데 양공이 있으려면 전자가 하나 모자란 거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는 애들을 도핑해야 되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들을 도핑해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정리가 됐을까?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학생들이 신소재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이다.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전도체 신소재고 그래핀도 신소재고 액정도 신소재인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게 맞고요. 전기 전도성은 반도체보다 니은이 좋다. 반도체보다 좋아요. 그래핀이 더 전기가 잘 통해요. 반도체는 통했다 안 통했다 그걸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잘 통하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디귿에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 분자 배열이 변해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빛을 투과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액정이.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오히려 빛이 못 통과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액정은 통과하는 건데 그 편광판이 직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못 통과하는 건데, 어찌됐건 분자 배열이 변하는 게 액정입니다. 리퀴드 크리스탈인데 액체의 성질과 결정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액정이. 액체는 좀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정은 사실은 고체는 그런 건 아닌데 액정 분자들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소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신소재는 얇은 두께, 그래핀이네. 뛰어난 물리적 강도, 뭐 세다, 뭐 이런 거고, 열 전도성 있다, 이런 거 전기가 잘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건. 자, 유연성, 뭐 이렇게 막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투명하다. 이거는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그래핀 한 겹으로 되어 있어서 투명하고 얇고 탄소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강도가 세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뛰어나다. 그래핀. 자, 생체 모방 기술과 모방 대상을 옳게 짝지은 것은, 전신 수영복은 게코도마베랑 이거다 이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얘는 이제 상어 비닐이죠. 상어 비닐. 비닐인가 비닐이겠지. 게코도마뱀은 뭐 이렇게 영화 같은데 나와요. 여기 있네요. 스티키봇이라고 하는 애네. 그 게코도마뱀이고, 벨크로 테이프가 독고마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렇게 표면에 갈고리가 있습니다. 답은 2번. 홍합 단백질 접착제는 홍합의 족사, 도로 표시 반사판. 이거는 모르포 납이 같긴 해요. 이건 빛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모르포 납이 같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연잎은 이제 뭐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답은 2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지요. 단원 정리를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대부분 다 알 거는 같은데 잘 모르는 게 뭐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원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소재만 조금 더 해볼게요. 신소재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존 소재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소재의 화합물의 조성이나 결합 구조 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게 만든 자료이다. 그 중에 신소재 중에 초전도체가 있는데, 온도가 낮을 때, 임계 온도보다 낮을 때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다. 그게 이제 초전도 송전선이 그렇습니다.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송전선, 이런 게 이제 전력 손실이 없는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센 전류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다. 핵융합 장치, 자기 공명 장치, MRI, 입자 가속기 등이 이런 성질을 쓰는 거고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데, 그럼 자석 위에 떠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 부상 열차, 떠 있다 이거죠. 자기 부상 열차. 그걸 만들 수가 있다. 그래필이라는 신소재가 있는데 육각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반복이 되죠. 이런 게 쭉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구조인데 한 겹입니다. 한 겹. 투명하고 유연하고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매우 좋고 강도가 높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전극 소재,
태양전지, 초고속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조명, 자동차 외장재, 바이오 메디컬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엄청 쓰일 때가 많네요. 가볍고 강도 높은 자동차,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에 매우 쓰일 수 있다. 생체 모방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독고말이나 게코도마뱀이나 연잎의 표면, 홍합의 족사, 거미줄, 모르포답이 날개, 상어비늘, 눈은 뭐 이제 그런 뭐 곤충의 눈 이런 거 모방하는 거죠. 네, 그런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 되시죠? 네. 단원 마무리는 숙제 아니었죠? 네. 지금 단원 마무리 한번 풀어볼 거고요. 단원 마무리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조금씩 풀어가면서 할게요. 일단 12번까지 할게요. 12번까지. 가시광선으로 본 은하 모습이고 나는 적외선으로 본 우리 은하 모습이다. 우주를 연구하는데 여러 파장의 전자기파가 이용된다. 맞는 건데,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파장이랑 적외선의 파장이 다르거든요. 네, 이거 맞는 이야기고,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은 같다. 좀 다르잖아. 달라요, 그쵸?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시광선이 오다가 여러 가지 이런 물질의 어떤 물질에 의해서 가로막히는데. 적외선은 열선이기 때문에 적외선은 요런 이 가로막혀 있어도 그거를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은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좀 가로막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적외선은 다르고요.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이다. 적외선이 더 파장이 깁니다. 적외선이 더 파장이 길어요. 1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뭐 건물 안쪽에 뭐 좀 이렇게 열이 있는 물체 같은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뭐 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가시광선을 통과 못해도 그런 걸 이용합니다. 1번이 답이고, 자, 파장이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고요. 수소 방정관 선 스펙트럼이고, 외부 은하의 선 스펙트럼이 약간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 있지 않아요? 그죠? 이게 적색 편의가 나타난 거예요. 적색 편의가.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물론 사실 외부 은하에서 온 수소 선 스펙트럼은 이거는 이제 뭐 방출 스펙트럼인데 사실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긴 할 텐데 뭐 그거는 그렇게 상관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적색 편의가 나타난 겁니다. 외부 은하 스펙트럼에서 수소 선 스펙트럼 선이 모두 파장이 길어져 관측되었다. 맞는 이야기고,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이 청색 편의가 아니라 적색 쪽으로 편의가 된 거죠. 적색 편의라고 합니다.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로 멀어지고 있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면 멀어지면서 빛이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적색 편이 되는 정도가 크면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답이 4번이고요. 그래서 거리랑 후퇴 속도, 적색 편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후퇴 속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찍어봤더니 허블 법칙이죠. 허블 법칙.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납니다. 빠르게 후퇴 속도가 크다라는 게 적색 편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는 적색 편의가 크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은하는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허블 상수가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후퇴 속도가 이제 V라고 쓰면 되고, Y축을.
그 다음에 HR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R은 거리고, 이건 후퇴 속도고, 근데 이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기울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울기가 허블 상수입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5번 답이고요. 근데 저거를 이제 학교에서 안 알려줬다 그러면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 뭐 저런 내용이 원래 있어. WMAP 위성이 2003년에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다. 우주 배경 복사는 특정 방향에서만 관측되는 게 아니고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되고,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는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완전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야지 별이나 은하의 생성에 더 좋습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지.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이 형성될 때 생성되었다. 원자핵이 아니라 원자라고 해야 돼. 원자 아니면은 수소 원자. 원자핵이 생성된 거는 3분입니다. 수소 원자핵이 형성될 시기는 3분 정도 걸린 거고,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 후입니다. 2번. 자, 5번에 우주에서 무거운 원소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적색 거성에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다가 아니지. 적색 거성도 이건 이때 무거운 원소는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걸 말하는 겁니다.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됩니다. 탄소까지 생성됩니다. 탄소가 생성이 되죠. 초거성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초신속 폭발 과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철보다 무거운이죠. 가벼운이 아니라 무거운 원소는 2번. 자, 요거는 행성상 성운을 의미하고, 행성상 성운이죠. 근데 요게 행성상 성운이고, 요거는 백색 외성입니다. 요거는 백색 외성이에요. 태양 정도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갖고 있으면 요렇게 폭발하고, 요거는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무슨 성운이다 뭐 이런 그런 용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이건 가 중심에 있는 별은 주계열성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고,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고, 초신성 폭발은 태양의 한 10배 정도는 됩니다. 태양 질량이 10배. 가와 나에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물질들은 새로운 별의 재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니은디귿 5번. 답 5번이고요. 자, 태양계 행성을 물리량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밀도가 작고 자전 속도가 빠르다. 이게 뭐 요런 거는 좀 보기로 많이 안 나타났던 것들인데, 자전 속도가 목성형 행성이 더 빨라요. 뭐 등치가 큰데 빠릅니다. 이게 자전 속도가 빠릅니다. 목성형 행성이.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데 뭐 토성 이런 거 한 9시간이면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자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실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게. 그리고 요거는 밀도가 크고 자전 속도가 느리니까 지구형 행성이고, A는 B보다 질량이 크다. A가 질량 크죠. 이게 밀도가 작아도 질량 큰 겁니다. 등치가 크기 때문에
워낙 크기 때문에 밀도가 작더라. 원래 밀도 커야지 뭐 무겁고 이런 거잖아 원래는. 그래서 밀도가 작아도 질량이 큰 거야. A는 B보다 위성수가 많죠. 막 몇십 개씩 있습니다. 토성, 목성 이런 거 막 50개씩 있고 막 이래요. A는 B보다 구성 물질의 녹는 점이 낮죠. 이건 구성 물질의 녹는 점은 B가 높습니다. B가 3번 답이고. 자, 원시 지구 형성 과정 중 어느 단계의 모습을 지구를 나타낸 건데 핵과 멘트만 있니? 아직 지각은 없다 뭐 이런 것 같아. 아직 지각은 없어요. 이 시기를 전후로 지구의 물리량에 대한 설명. 이 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질량은 근데 이게 이 시기 이후에 증가하였다. 이거 애매하네. 아직은 식기 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각이 생기고 이럴 때는 질량이 그때 이후로는 질량이 증가하진 않아요. 이 질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꾸 미행성체 같은 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소행성들이 떨어져가지고 합쳐지면서. 근데 질량은 이 시기 이후에 증가하였다. 그 전에도 증가합니다. 전이라고 증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게 지각이 생성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게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질량의 증가가 없는데 애매한 보기이긴 한데 일단은 맞다라고 하고.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이 시기 전이 높았다. 전에는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철이나 이런 것들이 틀렸고. 지표면의 온도는 이 시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높아졌다. 이것도 애매한 보긴. 하여튼 온도가 이 시기는 이제 멘틀이랑 핵이랑 분리가 된 거고 이 시기 이후로는 점점 식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뭐 맞다라고 볼 수 없네. 그 답은 1번밖에 없네. 고르게 1번밖에 없습니다. 질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소행성이나 아니면 미행성체 이런 것들이 자꾸 지구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런 겁니다. 1번 답이고요. 지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이게 플루오린이고 이게 이제 리튬, 나트륨이고 원자과 전자수는 B가 7개고 그쵸? A가 1개고 A와 B의 화합물에서 두 이온의 전자 배치가 같다. 이게 주기율표가 있으면 더 좋은데 얘가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네온처럼 되고요. 나트륨 이온은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네온처럼 됩니다. 전자 배치가 같은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A와 B의 화합물의 화학식은 A, B다. 맞는데 왜냐면 얘는 1쪽이기 때문에 1가 플러스가 될 거고 B는 17쪽이기 때문에 1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1대1 결합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원래 양이온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 A, B 뭐 이런 식으로. 답 5번. 그 다음에 10번에 X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요게 지금 원자과 전자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3주기지 3주기. 3주기에 1쪽 요거 D죠 D.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쵸?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림 똑바로 보고 푸시면 됩니다. 1번 X와 Y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낸 것인데 X는 만약에 이온이 되면 전자를 하나 떨어뜨려서 이제 X 플러스 1가 이온 되는 거고 얘는 2개 떨어뜨려서 Y 2가 플러스 이온 이런 거 되는 거고요. 원자 번호는 지금 이제 원자 상태로 써져 있으니까 12번이죠. 얘는 12번. 전자가 11번이죠. Y가 X보다 1 크다. 맞네요. X와 Y는 모두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금속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금속입니다. 이게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만한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나 2개 있는 애들은 금속입니다. 수소를 제외하고.
전류가 흐르죠. 금속은 전류가 흐르죠. X와 Y는 서로 공유결합하지는 않고, 공유결합은 비금속 결합할 때고, 요거는 굳이 말하자면 금속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금속결합은 안 배우지만 아무튼 공유결합하는 건 아닙니다. 예, 금속결합이라는 걸 해요, 사실. 금속 원소들끼리. 기억용 3번 답이고, 12번. 자, 네 가지 원자의 전자배치 모형인데, 자, 다른 원소와 화합물을 잘 형성하지 않는 것은 비활성 기체죠. C죠, C, 그쵸? 네. 원자과 전자 꽉 채워져 있는 C죠. 뭐 네온이긴 합니다, 얘가.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내지 두 개. 요거 D네요, 그쵸? 예, D이고요. 할로젠은 17쪽이죠. 17쪽이면 원자과 전자 7개 있는 애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세야죠. B. 뭐 A는 산소긴 합니다. 지금 산소. 자, 15번까지는 풀었나요, 혹시? 둘 다 15번까지 풀었죠. 15번까지는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역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둡니다. 원자량 순으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걸로. 근데 나중에 뭐 아르곤 같은 게 이제 나왔을 때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모줄리가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면서 원소들을 원자 번호, 여기는 원자 번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다. 그래서 이제 화학적 성질이 원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자 수가 중요하다. 양성자 수에 의해서 달라진다. 왜냐하면 양성자 수 때문에 전자 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자를 배치하다 보면은 그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성자 수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플로린과 마그네슘인데, 플로린, 마그네슘 금속이고 플로린 비금속이죠. 그러면 이온 결합 모형을 생각하셔야 되고,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받을 거고 마그네슘 두 개를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얘는 Mg 2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씩만 받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그네슘 하나에 플로린은 두 개가 결합해야지 안정한 화합물이 됩니다. 그렇죠? 마그네슘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전자를 공유한 공유결합이고, 물론 이제 물이죠. 이게 물인데, 요거는 이온 결합이고, 그쵸? 요거는 마그네슘이고, 요거는 플로린이네. 얘가 MgF2. 자, 공유결합, 이온결합 물질 맞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나가 큰 거죠, 나가. 얘는 이온이 자유로워지는 거고, 얘는 액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대로입니다, 이대로예요. 예, 액체가 돼도. 그래서 나가 큰 게 맞고요. 나가 가보다 크다. 가와 나에는 같은 성분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없네. 예, 같은 거 없죠. 그렇죠? 기억. 예. 가와 나에 같은 성분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아닌가? 플로린, 마그네슘, 공유결합, 이온결합,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은 나가 가보다 크다. 가와 나에 같은 성분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산소, 수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이거 플러스로 봤구나. 이거 아니구나. 미안. 요게 산소네. 미안해요. 이게 산소입니다, 지금. 얘가 전자 하나 잃어버린 애군요. 내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잘못 봤네. 이거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나트륨이고요. 얘는 이거 Na2O네. 미안. 맞네. 산소가 포함되어 있네. 산소가. 그 기억령 지그시네요. 5번 잘못 봤네요. 됐죠? 네. 여기까지가 되겠고, 좀
좀 더 마저 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죠? 16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자, 이 규산염 사면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규산염 사면체. SiO 사면체. 하여튼 규산염 사면체라고 쓰면 됩니다. 이거 규산염 사면체고 어떤 광물인데 이거 단사슬 구조입니다. 예, 단사슬 구조. 여기에 산소가 공유되는 겁니다. 여기 산소가. 여기 B는 규소고 예, A가 산소고 A가 산소고 원래는 전하가 있습니다. 여기 4가 플러스고 2가 마이너스씩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4의 전하량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양전하를 띤 금속과 결합을 하고 이래서 뭉칠 수 있어요. 예, 독립형 구조가 가능한 이유도 얘가 전하가 있기 때문에 뭐 양전하를 띠는 그런 금속 이온들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독립형 구조가 됩니다. A는 두 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A는 A가 뭔데? 얘 A. 산소는 공유결합 할 때 원래 두 개 형성할 수 있어요. 산소는.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산소는 공유결합 두 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옆에 있는 규소랑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 산소랑 다른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공유결합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은모는 이런 단사슬 구조가 아니라 판상 구조를 가지게 되죠. 흑은모는 판상 구조인 줄 아셔야 되고 자, 디귿 한 사면체의 B가 다른 사면체의 B와 공유 결합을 이룬다가 아니라 이 산소 A 여기서는 A죠.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B가 아니라 A가 다른 사면체의 B와 한 사면체의 A가 다른 사면체의 B 이건 B는 맞죠? 왜냐면 이제 얘랑 연결되는 거니까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된다. 1번 17번에 문장을 자꾸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문장을 하나하나 똑바로 읽으셔야지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단백질과 지질 중 하나이다. 근데 단백질이 더 많아요. 원래 지금 물이 66%라 써져 있고 뭐 책에 따라 뭐 70%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는데 일단 단백질이 더 많습니다. 단백질이. 그러니까 비만이 아니면 그렇긴 하지. 그래서 이건 지질이 그 다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요. A의 단위체는 4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단위체인데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20가지 있어요. 단위체가 4개가 있는 거는 뭐 DNA나 아니면 RNA 이런 애들은 단위체가 4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인지질은 B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인지질이잖아요. 지질. 인지질. 저 지질에 해당하는 거는 중성지방. 여기에 이 지질에 해당하는 거는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죠. 인지질은. 또는 뭐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게 지질에 속합니다. 자, A와 B에 모두 규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산소입니다. 산소. 탄소 미안. 탄소가 포함됩니다. 탄소. 물론 탄소, 수소, 산소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단백질에는 질소가 있는 거고 탄소, 수소, 산소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단백질과 지질에 탄소, 수소, 산소. 니은. 아직 규소는 없으니까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자, 탄소가 있고 요 R이라고 써져 있는 게 원래 작용기를 의미하는 거고 R이라는 원소는 없죠. 그러니까 R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게 20가지 작용기를 그냥 이렇게 이 문자로 그냥 쓴 겁니다. 예. R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요 부분을 아미노기라고 하고 아미노기. 요 부분을 카복실산, 카르복실산, 카복실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R은 20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 X가 뭐지? 예. 모모의 단위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단백질을 의미하죠. 단백질. 단백질의 단위체가 요 아미노산이고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맞죠? 한 단위체의 기역과 다른 단위체의 니은 사이의 결합이 형성된다. 맞죠? 요런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되시죠? 이거 니은 디귿 4번.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요런 이제 좀 요게 달려있는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표현한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요렇게 결합을 하면은 어떤 애가 되고, 요렇게 결합을 하면 어떤 애가 되고, 예. 근데 얘는 운반 기능하고 얘는 저장 기능한다. 그래서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포도당이 아니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서로 다른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가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가 서로 달라서 입체 구조가 다르고, 입체 구조가 다르면은 수행하는 일들도 달라집니다. 기능도 달라져요.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DNA 경우에는 기억이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D자가 요 D죠, 이 D. 뭐 디옥시 맞나? 모르겠다. 철자 모르겠다. 하여튼 요 D자가 요 디옥시리보스의 D자죠. 그다음 RNA는 니은이 여기가 염기 부분이 A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습니다. 유라실이 있고 RNA는 구안인 사이토신이 있죠. 들렸고요. DNA가 타이민이 있는 거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에서 앞 뉴클레오타이드의 기억이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니은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인산과 당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인산, 당이. 여기에 또 인산이 또 붙고 여기에 당이 또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인산당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인산당 골격을 이룬다. 뼈대는 좀 이상한가? 인산당 골격을 이룹니다. 그래서 1번 이해하시죠? 그쵸? 인산당이 툭툭 연결돼 가지고 인산당 뼈대가 되는 거고요. 21번에 자, 요 겉에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들이 인산당이 연결됐다라는 의미고, 요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염기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수소 결합하고 있다, 이런 의미야. A에서 발견되는 염기는 최대 4종이다. 지금 DNA이기 때문에 염기가 ATGC 4종이 있죠, 그쵸?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룬다. 맞습니다. 이중 가닥 DNA에서 구안인의 함량은 사이토신의 함량과 같다. 항상 같다. 맞아요. 이게 항상이 들어가면 뭔가 틀릴 것 같은데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 것만큼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5번. 자, 22번에 자, 가와 나는 실리콘에 각각 비소와 갈륨을 도핑하여 나타낸 모형인데, 이 비소가 들어갔을 때 전자가 하나 남아있죠? 요런 거는 전자가 남으면 N형 반도체라고 하는 N형 반도체. 전자가 마이너스성 띄는데 N이 네가티브야, 네가티브가 마이너스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양공이 있죠. 이제 전자가 하나 모자란 건데, 그러면 P형 반도체다, P형 반도체. 가는 순수 반도체의 원자 구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죠.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가 더 잘 통하는 겁니다. 예, 순수 반도체보다. 나는 N형 반도체이다. 예, 가가 N형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도핑하는 불순물 원자의 원자과 전자 수는, 가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를 지금 도핑한 거고, 나는 3개짜리를 도핑했기 때문에 2개 차이 나니까 이제 2개 더 많은 거 맞죠? 그쵸?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만들고, 다이오드도 만들고, 발광 다이오드도 만듭니다. 발광 다이오드가 LED죠. 가는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이 있다. 트랜지스터 증폭작용 이랑 하나 더 쓰세요. 스위치 작용도 합니다. 스위치 작용합니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다이오드는 정류작용하고, 뭐 발광 다이오드는 빛이 나는 거 아시죠? 그쵸? 뭐 레드, 그린, 블루 이런 빛이 납니다. RGB 뭐 이런 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열이 조금밖에 안 나기 때문에 발광 효율이 좋은 거예요. 백열등 이런 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른 데 많이 쓰는 거고, LED는 열이 거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겁니다. 나는 교류 전원을 연결하며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차단한다. 한쪽 방향의 전류 차단한다. 뭐 맞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이거지, 그쵸? 그 다음에 다는 전기 에너지, 빈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맞습니다, 그쵸? 예, 발광 다이오드니까 5번 답이고요. 24번에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떠 있는 모습이다. 자, 초전도체는 이렇게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는 이제 이거는 반자성이라고 해요. 반자기성. 반자기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는 거고, 이건 반자기성입니다. 반자기성. 반자기성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도 하지. 마이스너 효과랑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마이스너 효과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죠. 밀어낸다. 초전도체는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될 수 있죠. 니은디귿 4번 답이고요. 자, 다음 전자 눈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다. 인간의 망막에 시세포가 줄지어 있는 것처럼 평면이 아닌 곡면에서 빛을 감지하는 광검출기를 배열해 보다 입체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전자 눈 카메라가 개발되었다. 그런 거구나. 이게 약간 볼록하게 이제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뭐 360도 카메라 이런 거 말하는 거 같긴 한데, 광검출기는 반도체로 제작한다. 인간의 눈을 모방한다. 뭐 그런 거 같고요. 자, 광검출기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이 광전 효과 이런 건데,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흘러서 어느 정도 빛이 도달했다 뭐 이런 거 알아내는 거거든요. 전자는 카메라를 작게 만들려면
니은의 두께는 얇고 휘어져야 된다. 뭐 맞는 얘기 같은데 5번 답이고요. 되시지요? 됐죠? 예. 요거는 그냥 읽고만 둘까요? K사라고 하는 천체가 있는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쉽게 관측 가능한 사실은 K사가 현재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천체 중 가장 밝은 천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K사는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천체들 중 가장 밝고 강력하며 활동적인 천체이다. K사들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각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하늘에서 좌표기를 결정할 때 기준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네. K사라는 천체는 그러니까 그 지구가 공전해도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연주 시차 같은 게 변하지 않는 거죠. 얘는. K사라는 천체는 매우 먼 거리에 있으며 매우 큰 적색 편입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고 빨리 멀어지고 있다. 적색 편입값이 가장 큰 K사는 거리가 약 290억 광년이 있다. 290억 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290억 년이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인데 진짜인가? 그러면은 진짜 이런 거거든요. 사실 290억 광년에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주의 나이보다 많은 건데 이게. 아무튼 뭐 연구 결과에 따른 거기 때문에 빛이 그 모습이 290억 년 전 빛이라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되게 옛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 K사라는 천체는 이미 없을 수도 있어요. 출발한 빛이 290억 년 지나서 지구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 됐지요? 예.